자, 2015년 1월 20일 남천동 붓다사띠 강의 11주차 37 보리분법 조도품 강의 후 마음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번 주는 본의 아니게 결석을 했습니다. 한 주 이제 또 빠지고 이제 오니까 또 이제 좀 새롭게 좀 어려워지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10번의 강의에 이제 계속 이게 돌고 도는 듯한 느낌 계속 나왔던 거가 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개념이 있는데 마이크 좀. 딱 대고 왔어요? 그래야 소리. 그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올리세요. 네, 올리시고. 네. 개념이 뭐 딱 와닿지는 아직 개념이 이렇게 확립되지는 않지만 스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 듣는 그 순간만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연결고리는 이해가 되고 그게 또 집에 가서 일주일 있다 보면 이제 좀 희미해지다가 다시 이제 강의 들으면 이제 그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게으르다고 제가 그때 고백을 했지만 그 게으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정진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겉으로 맴도는 듯한 느낌. 근데 여태까지 그랬지만 언젠가는 이게 내 몸같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진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게 사띠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화불어로 사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근기고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체험을 해봐도 그 반복이 계속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걸 지속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3대에 걸쳐 산을 옮기는 그런 이제 고사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항시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저는 저번에 스님께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늘 이렇게 스님 얘기하는 게 개념으로만 사띠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 그냥 들으면 알고 이게 생활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늘 언제나 그렇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저는 제일 제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 말을 하겠어요. 그래, 그 병도 있다는 중2병에 걸려있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연년생이라서 애들한테 중2병이라고 있는 애들이 2명이 있는 엄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이 걸려 있는 것 같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이번에는 애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승우야 너도 중2라서 힘들지만 중2를 보고 있는 엄마 또한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상이고 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엄마를 조금 이해해줘. 내가 틀린 걸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애들한테 나도 틀릴 수 있다. 엄마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전제하에 얘기를 하니까 조금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우선은 그런 전에는 제 중심으로 봤을 적에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이렇게 보아보니까 애들이 틀렸다고 네가 말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보고 하니까 틀린 게 아니고
둘 다 틀리고 다른 게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정말 사띠구나 이렇게 개념 속으로만 알려고 하고 이런 데나 우리 애를 봤을 적에 너는 왜 그걸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다가 그게 아니고 이게 관계라는 거를 딱 알면서 나도 내가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감정이 안 올라오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서 제일 그런 게 바른 견해 내가 정말 바른 견해를 하고 있을까 견해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바른 견해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선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 중에서 감정을 먼저 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든 그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서로를 위하는 일인지 잘 봐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 주는 저한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감정을 갖다 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고수입니다. 그 정도 감정이 효과 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11주차 우리 11번 정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한 4번 결석한 것 같고 한 7번, 6번 정도 강의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한 정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처음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되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확실히는 몰라도 이런 형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저한테 가장 이렇게 와닿았던 거는 이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사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사띠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은 사띠를 하고 있구나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연 행동들이라든지 변화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밖에 안 가는 게 사실 많이 아쉽고요.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조금 사디하는 마음을 꼭 잊지 않고 그렇게 오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처음 왔는데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그 성함하고 저는 이름은 오명화입니다. 하시는 일. 가정주부. 말씀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요. 오늘 느낀 점. 느낀 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지금 아니면 이 두려움도 깰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항상 해보세요. 느낀 점 그대로 편안하게. 막연히 그냥 마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뭐 책을 본다던가 여러 가지 강의를 찾아서 듣기도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듣던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거는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거든요. 내가 뭘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이런 공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시켰으면 이제 좋은 이야기를 못 들을 뻔했고. 지금 네, 저는요. 뭐 개근상은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저 아나파나사티라는 게 그 호흡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명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 명상 방법 중에서 아나파나사티를 하면 명상하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명상으로 가는 길. 그렇죠, 그렇죠. 예.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하는 길. 예. 그리고 또 하나 사마타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은 지라고 해야 돼. 주관 수행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고를 끊는 거, 맺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우리 이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부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정의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뇌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대 통념사, 논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이거 37 조도품 이것이 8 정도 하고 또 사승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오늘 제가 처음 많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거든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밴드로 스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요. 여러 번 들으려고 해가지고 또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인터넷 다른 뭐 이렇게 그 낱말풀이 같은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지난주는 또 백제 시대에 우리나라 불교 도래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또 전라도를 지나면서 읍성포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전라도 쪽에 스님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녀왔고요. 오늘은 이렇게 뭐 조도품을 보니까 이때까지 해주신 거를 다 전체적으로 다 모으는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보고 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여여하다고 하셨는데 더 여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저번 주부터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거의 끝날 때 같이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집착에 대한 거 알게 된 게 저는 진짜 그 한 20년 만에 큰 깨달음이에요. 한 30년 다 돼가지고 태어나서 좀 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중에 한 개가 이제 집착. 그 괴로운 마음이 집착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게 아니라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은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몇 주 좀 더 다녔으니까 알아차리면서 오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게 집착인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또 집착의 느낌을 제가 또 집착해서 곱씹고 하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다시 곱씹으면서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하루 이상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괜찮았고 굉장히 좀 그 이후로는 되게 편안하고 좀 갑자기 제가 한두 달 정도 집중을 잘 못할 일이 생겨서 집중을 잘 못했는데 오랜만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집중을 해서
수업도 잘 되고 음. 제가 행동에서 좀 더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차분해진 것 같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중고등학생도 가르치고 대학생도 가르치는데 네. 수업 자체가 좀 다른데 어떤 때는 중고등학생들은 좀 더 애기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좀 잘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마음이 넓어진 것 같진 않은데 좀 더 여유롭게 애들을 좀 더 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화를 냈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화는 없었는데 잔잔한 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좀 없어진 것 같고 근데 다시 또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친구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회에 대한 미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 만들어낸 제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스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삿디하는 마음,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그 마음속에서라는 여러 가지 마음을 나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큰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순간 그걸 딱 놓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저는 탓을 했거든요. 남은 바깥에 탓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순간 집중력을 놓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왔는데 이제 이야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실한 경우였어요. 어느 쪽을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절실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오고 왔지만 그런 결과가 돼서 이제 자기 지금 아까 명현 반응은 처음에는 자기를 들여보지 않다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다가 갑자기 마음을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우리는 명현 반응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 마음도 있고 이상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보니까 분명하게 야 나란 놈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게 이제 내면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당황을 한 거지. 그렇지만 하루 만에 이게 이제 되고 상황이 틀려진 거죠. 그 절실함 통해 자기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까 이제 30년의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졸탁동시란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찾고 했을 때 위에서 한번 쳐줄 때 자기가 탁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단지 그런 계기가 우리 오빠한테 고맙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니까 성품이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나간다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제자가 이제 31 됐는데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 심리 상태를 들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삿디 수행이나 이걸 풀어주면 해결해 나가요. 결국 부처님 법으로. 그 심리학 전공자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못해. 심리학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실제적인 것은 이 삿디라는 걸 통해 그래서 마음 밑에 삿디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은 의에서 끝나. 마음에서 끝나. 그렇지만 마음 밑에 삿디라는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아까 자아라고 했는데 큰 자아가 없어요. 대안은. 삿디라는 기능만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만 이제 이해를 좀 하면 우리가 어떤 자아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한 이런 오원 아까 오치원 이야기 했죠?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알면 빨리 거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만들면 떨려서 죽겠어요. 내가
들어줄까요? 안 들면 안 들리십니까? 글쎄요. 저기 정법 선언문에서 보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이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공부를 더 해보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자, 깨달은 자, 더 배우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법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저기 강의 한마디 한다면 요즘에 카톡을 하는데요. 요즘이 아니고 좀 카톡을 했었는데 아비라 기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인사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시몬에 가가지고 삼천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카톡에 가면 한 150명 정도 와가지고 거기서 카톡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나가고 싶지만 안 나간 이유가 어떤 글이 올라올까, 또 내일은 또 어떤 글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그런 궁금해서 이렇게 계속 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한 번씩 좀 하기도 해요. 그냥 터무니없게 무당들이 하는 말, 뭐 죽으면 옷만 갈아입는다는 그런 내용, 뭐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 배웠으니까 그거 쓰면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 수정을 제가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장 최근에 카톡에서 저한테 카카오 스토리 친구로 들어왔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카톡을 날리고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서로 의논하면서 상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분이더라고요. 자기 따님이, 다 큰 따님이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이걸 또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걸 해도 될지 모르겠어. 근데 딸이 좀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나 봐요. 죽어가지고 그 집도 다 병원비로, 그 집 팔아가지고 병원비로 다 충당을 하고, 또 아가씨가 죽었으니까 많이 힘들어서 마음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찾아가는 게 무당집을 찾아갔나 봐요. 상담을 해보니까, 상담하니까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무당 되신 그 무당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나 봐요. 많은 거금을 들여가지고 촬영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또 그 혼연끼리 이렇게 결혼도 시켜주는 그런 의식도 했고, 보니까 또 나중에는 차까지 다 보시를 했더라고. 이거 다 집까지 단전히 남은 돈까지 다 주고 보낸다고, 잘 보낸다고 그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자기 딸이 스님이라고 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호감이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죽어서 죽은 자기 딸한테 그냥 스님이라고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존칭을 해서 붙여줬던 거더라고요. 큰 스님, 그것도 큰 스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또 힘들어서 삼천배를
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다녀왔지만은 2박 3일 다녀왔지만은 삼천배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면은 좀 그 정도 경험해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좋으면 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좋으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고 싶으면 계속 하세요. 그렇지만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힘든 게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심리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한 번씩 보면은 그래서 어떤 좋은 말을 해줘야 될지 해서 이제 스님한테 배웠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렇게 카톡 보내줬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하여튼간에 제가 글자도 빨리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저희 스님도 한번 뵙고 싶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이 불법 빨리 그래도 빨리 만났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또 보면은 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삼천배만 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그 절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조금 배웠으니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정말 억지로라도 이렇게 데려다가 정말 조금만이라도 또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요. 또 저도 이제 초보의 단계인데 더 많이 좀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만큼 좀 많이 그거를 다시 되새겨서 우리 애들한테도 한 번씩 제가 말을 하긴 하는데 아주 좀 저한테 요즘엔 아주 조금 불교 교리 공부를 했다고 좀 자만스럽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최근에 가져와서 그래서 오늘 좀 혼란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법의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 무당한테 속아서 그렇게 우리가 맹신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이 그렇죠. 전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법 선언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제가 전법 선언문을 하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게 행복이에요.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카톡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길을 모를 때는 물어보다 맥히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는 언제든지 그런 것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다른 중요한 게 아니라 불자님들이 그렇게 전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교 자체가. 그러면 불교가 이렇게 좀 전법 선언문처럼 그렇게만 살아왔더라면 지금 이런 세상은 없지요. 서로 간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그런 취지에 지금 우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제가 전법 선언문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예, 저는 지난주는 빼먹고 그 지난주에 첫 인사를 드렸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아직 몸에 습이 안 배어서 그런지 지난주는 까맣게 스님 만난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왜냐면 제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지원서 써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원장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잊지 말라고 계속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지금 제가 그 첫 수업 때는 사띠가 무엇인가 처음 듣는 그 사띠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었거든요. 집에 가면서도 사띠, 그래 내가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 한참 생각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깨달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깨달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깨달음을 도와주는 길로 바로 가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지금 억수로 헷갈리는데 다음 주에 내가 나타나면 아마 요 두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깨우침이 지금은 제가 좀 절실한 게 욕심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아마 채용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웃으면서 들어올지 울면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때 되면은 또 기쁨의 소리를 한 번 더 날려주면 또 모두 같이 기뻐질 테니까 고대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규 원장님, 보험담 원장님, 넷라이프 오늘 원장님이 일단 있어가지고 잠깐 데려왔었는데 이제 옆에 바로 옆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처음 교회 다닌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저 백일기도 오늘 백일기도 해갖고 태어났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치유신조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분기 한 번씩은 저기 양산공장에 미타하면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제본 제가 지금 태어났던 곳이 거기거든요. 거기라서 이제 뭐 거기 이제 원효대 선생님이 그때 공부하셨던 곳이라서 안에 가면 바위산 안에서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고 아직도 밤에도 그대로 또 개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좀 당연히 또 일이 좀 안 될 때 한 번씩 갑니다. 가면 말 그대로 제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 들어와서 이제 스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내용보다 제일 컸던 거는 바로 이 문을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렇게 얘기가 끝난 순간이 바로 세속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 지금 설법을 듣고 있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이 자체가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좀 들었거든요. 중간에 저는 계속 좀 웃었어요. 막 마음이 편해서 웃고 이제 그걸 막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현 시점에 제 나이 또래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아까 거기서 이제 앞에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책을 앞에 보니까 뭐 사띠라는 게 진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 기억하는 거 이거라고 돼 있길래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본인이 지금 여기서든 아니 이 얘기를 하든 여기서 본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 전진하는 거가 건강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딱 진짜 지금 제 나이 또래 시기에 딱 와닿았던 게 딱 두 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앵무새 스승과 제자 올라가면서 이제 계곡을 건널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스승은 벌써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제자는 말 그대로 자기는 손도 안 댔지만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들고 계신 거죠. 그거 하고 아까 욕심조 네. 그러니까 금정산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는 무조건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저도 이제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막 내고 특히나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내고 거기까지 가야죠.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저번 달에도 이제 연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고 이제 그거 이제 끝났으면 이제 막 내려놓고 가지고 저를 위해서 제 가족을 위해서나 또 다른 제 옆에 좋은 기운들 내주시는 분들 위해서 또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제 행동이 그런 듯한 느낌이었고요. 이제 그걸 그냥 그대로 막 정말 쉽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뭐 진짜 여기 세속이 되는 순간까지는 편하게 있다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속이 불이 그래요. 승속이 따로 없어요. 한 마음 자기가 딴하에 있을 때가 속이고 딴하가 없을 때가 승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차이는 뭐 나가서나 그 마음 속의 도량이 그런 거지. 밖에 우리 생활 속의 경계에 부딪히는 것들은 인연의 조합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자기의 마음이 사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수행이야. 간단하게 하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하루인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초하루 때 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절에 올라갔다가 또 아침밥 차려주고 출근하고 이랬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새벽에 이제 가는 그 나고 있고요. 근데 거기 또 못 가고 가끔 많은 이제 절에 가야 될 행사들 놓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직장 다닌다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을 놓쳤는데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좀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갔고 게으르다 저 자신이 이제 물론 자책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제 강의를 조금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는데요. 듣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꼭 절에 앉아 가거나 못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배움이나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책을 읽거나 어떤 강의를 접해서 불교의 어떤 배움을 익힌다면 그 못 가는 데에 대한 제 마음에 이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경주 원장님하고 저 동갑이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요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결혼한 이후에 꾸준하게 조금씩 접해왔던 그 불교의 아주 그 조금씩 배워왔던 부분이 지금 이 몇 주 동안에 그 요점이 이제 정말 되어가지고 저한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사무실에서든 집 가정에서든 아주 작은 부분 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장담은 못하지만 꾸준하게 한번 해보고 싶고 일단 제 자신이 많이 그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거예요. 예, 많이 편안해졌고 사실 제가 작년에 이 강의하기 전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약간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공무원인데도 남들은 공무원이 뭐 좋다 하지만 사실 공무원도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힘든 점도 많고요. 좀 감시도 많이 당하고요. 많이 뭐 은행에 이게 좀 조심스러움도 많고 정말 이게 나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되나 아침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사실 저 때 스님께서 그 건전한 직장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그걸 하셔서 제가 일단 마음을 딱 잡고 올해부터는 좀 심기일전해서 좀 더 열심히 제가 이게 맡은 일 그리고 제가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민원인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불교를 실천하려고 제가 이제 다짐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요즘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정말 스님이 저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티를 못한 이 우리 인간이 저렇게 많은 일을 저지르구나 너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뭐 어린이집 이런 선생님도 그렇고요. 당장에 욱하는 거로 저 씻지 못한 죄를 짓고 너무 제가 안타깝고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저부터도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순간적인 판단요. 좀 차분함을 길러질 것 같고 좀 앞으로 좀 차분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같처럼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올려놓은 강의가 한 100강이 돼요. 법구경 이야기요. 이제 유튜브에 싹비 증명만 찾으면 그 내용에서 찾아보면 제가 할 말은 다 해놨어요. 경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책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도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도량부터 청정하게 하고 절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기존의 절들 가보면 먼저 과일 올려놓고 뷔페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다 그 말이에요.
가을 내려오면 우리 스님들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싹 날아가져가 버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자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 하나하나도 그놈을 자기들이 안 가져가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놈 챙기기에 바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삿띠를 한다는 것은 자기도 좋지만 제가 저번에 강의 자기도 좋지만 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서 남도 좋아야지 남만 좋아갖고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그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직장으로 보면 이제 더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나큰 이익이 왔잖아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이제 친구를 잘 둔 거예요. 원장님 하시죠. 저는 제가 치과에서 이렇게 환자하고 이야기를 진료보고 또 필이 맞으면 이런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오명아 씨하고 살기가 힘들다, 마음 단속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또 이제 자식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조금 빨리 키웠다고 원래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이제 니는 마음이 깎아먹자 뭐 이래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불교 방송에 전현수라는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전현수의 마음 세라피를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봤는데 또 마침 그걸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또 불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그래 이제 전현수 그 마음 세라피 보면 그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불교 심리학회 큰 임원을 맡고 계시는데 항상 이제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나중에 보면 부처님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인용하는 걸 보면 항상 상류따 니까야 이런 경전 그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그걸 듣고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혹시 상류따 니까야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스님도 아무도 없고 이게 뭘까 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좀 안육따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이제 알아보니까 그 또 전현수 선생님은 미얀마에 수행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불교 수행을 많이 하시는 그런 선생님인데 하여튼 이 저기 상담하는 거를 불교 심리하고 굉장히 응용해서 잘 하시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럼 오늘 여기 한번 와봐라 니까야 경전으로 공부를 한다 이래서 오게 됐고요. 또 제가 오늘 이상한 환자하고 둘이서 이제 할매하고 말이 안 되는 논리로서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제 보험세 제 담당해 주시는 분이 앉아 있는데 이 할매가 집을 안 가고 너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나 해줬는데 그 옆에 이가 흔들려서 단치과에 가서 빼고 와가지고 제보고 임플란트 치료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또 이제 이분하고 같이 오늘 모시고 오게 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닥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장이 이래 돼가지고 업이 두터워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물론 그 환자한테는 제가 막 어떨 때는 한 번씩 화도 탁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이 부처님이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이 환자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이런 이제 오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기로 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 저희가 마지막 종강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 3분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저기 스님 그 다음 주에도 저희 이제 수업 내용은 요 정도 분량. 그럼 제 생각에는 영상은 각자